예. 한번 최동석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어제부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최동석입니다.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한국 행정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저보고 인사혁신처를 맡아서 일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을 민주화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처에 있는 여러 간부들과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행정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 주권 정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질문은 인사혁신처장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처장님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기준에 대한 말씀을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개 하신 것이 있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님은 강요로서 적합한 인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 평소 소신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의 갑질 의혹 이런 거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그 취임과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는 걸 전혀 못 들었습니다. 더구나 청문회뿐만 아니라 기사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님이 지명 철회된 건 아시죠? 그건 그냥 들었습니다. 이진숙 장관 후보자님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혹시? 전혀 생각이 없으셨나요? 네, 전혀 청문회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 중에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구 부정 행위, 음주운전 이거는 고위공직자들한테 아무 문제 없는 기준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방송에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것을 한 것은 처벌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가지고 네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문재인 정부 장 차관들 명단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고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시비 붙는 거 진짜 멍청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게 제가 무슨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제가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혁신처장의 생각에 심지어는 성범죄, 탈세 이런 것들도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앞으로 고위공직자들 검증 같은 거 하실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지금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적용됩니까?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일만 잘하면 된다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성범죄나 탈세 이런 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신 겁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네.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몇 가지. 그럼 공직에 나오시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공직에 나오시기 전에는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시지 않고 공직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는요, 처장님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님 성 문제 관련해서도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 오래된 얘기라 정확하게 신문에 난 거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본인이 말씀을 하신 걸로 기사가 다 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피해자가 꽃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저에게 알려줘서 제 SNS에다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말씀을 하신 거는 네. 그건 사실로 인정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셨는데 직원들이 이런 기사가 났다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아서 사과하신 겁니까? 얘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얘기를 하신 건 그래서 맞다. 제가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요 사과를 하시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지금 며칠 새 우리 처장님에 대한 기사를 나오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발언만으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적절하신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다 내리셨다면서요. 과거에 유튜브에서 하신 발언들 네네네. 다 내렸습니까? 제 인사 조직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간혹 이제 불편한 말을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좋으신데 마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질의하실 때는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께서 인사혁신처장님을 상대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인사혁신처장님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무원의 그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검증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인사혁신처장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인사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들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법사위 장에서도 그런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한 발언이라서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에 관한 원칙과 소신 그것이 결국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요.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것이니까 문제 삼지 말라면 그 전에 있었던 공직 후보자들의 여러 범죄 행위나 비행위에 대해서 뭘 문제 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직에 들어올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공직자로서 잘 생활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과거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질문으로서 제지당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네. 이제 공무원 인사를 사실상 총괄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지금 하고 있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은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 검증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때 그 예전 발언이 문제됐던 거는 지금 혁신처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인사권자가 코드 인사를 마음껏 해도 되고 또 굳이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럼 앞으로도 도덕성 검증 기준을 빼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물은 것이거든요. 앞으로의
인사혁신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도덕성 검증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유효하죠. 유효해요? 네. 그러면 아까 그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도 언뜻 지나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 그 얘기를 오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청문회를 못 봤습니다. 제가 음. 지난주 내내 아니 청문회를 전혀 보지 않더라도 네. 지금 보좌진 갑질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잖아요.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는 걸 우선-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굉장히 인사혁신처장께서 아니 그거를 제가 뭐 답변 회피하는 거 더 묻지는 않겠는데요.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전체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뭐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 사회 현안을 어떻게 알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이슈든 그게 여야의 유불리가 어떻든지 간에 주요 강요로서 그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당연히 인사 관련된 문제는 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래야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못 그랬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논문 표절이라든지 저서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도 논문 표절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쉽게 이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학계 검증단조차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사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네, 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도덕성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공개적인 아닌 다른 방식을 쓰는 것이 좋고 그 사람이 과연 유능한 과거의 실적이 있었느냐 성과를 냈었느냐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됐으니까 우리 사전적으로 당연히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왜 걸러지지 못했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